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2018년 10월 12일입니다. 저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부대진 회장님과 함께 11일 동안 지중해 여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이번 여행의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상미회가 주최한 여행이었고 우리 유명한 건축가신 부대진 회장께서 여행 설계를 하고 직접 또 가이드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 우선 이 여행을 구상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부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여행이란 게 하고 나서 복귀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복귀를 하는 복귀를 좋죠. 그 바둑 고수들이 복귀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예. 한번 해봐야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어디 갔다 온 거. 제가 좀 평생 그 건축 설계를 했는데 여행을 이거 일정을 잡아보면 건축 설계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위에서 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귀를 한 번씩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조 선생께서 또 이제 또 이거 하자 하니까 얼마나 예, 좋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중해로 테마를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뭐 요즘 한국 그 이안부 관계로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좀 인기가 없는 시오노 나나미 예. 그 사람이 쓴 책이 로마 이후의 지중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게 참 재밌어요. 예. 로마가 망하고 나서 예. 지중해 연안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예. 예. 이 지중해라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서양의 그 문명이랄까 문명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이 동양보다는 서양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영향을 많이. 한국도. 예.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었던 그 로마, 그리스 쪽에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하고 유심히 보다가 이 지중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중해는 땅 가운데 바다가 있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인데 원래는 지중해가 아니죠. 아,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우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바다. 예. 우리 바다 또는 내해 내해 개념이 내해 개념이었으니까 지중해가 아니었다. 자기들 바다였습니다. 예.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육지의 넓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넓이를 그렇죠. 따지는데 국가의 국력을 따지고 근데 랭킹을 사실은 내죠. 예. 사실은 해양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 더 그게 힘이 중요하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은 뭐 트랜스포테이션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바다로 예. 바다에서 바다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역사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지중해가 참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중해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요람이고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해가지고 지중해를 교류의 장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3대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바다가 바로 여기거든요. 지중해죠. 예. 하고 큰 그 우리 4대 문명 발산지 중에 하나가 에집트, 나일강 유역. 여기가 나일강. 물이 일로 그렇죠. 들어오죠. 지중해 연안이죠. 예. 예. 그리고 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거 앞에 저 바빌로니아 뭐 이쪽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3대륙이 좀 연결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려면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고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로마 문명이었고 그리스 문명이었고 예, 그리스 로마가 해군력을 가지고 지중해를 평화의 바다, 교류의 바다, 무역의 바다로 만드니까 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된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중심으로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예. 연결이 돼가지고 한 집단 예. 집단적인 그 국가 같은 게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지중해의 중요성이 좀 쇠퇴하는 게 16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이후에
대서양 중심으로 이게 넘어가죠. 그렇죠. 대서양 쪽으로 가죠. 지중해보다는 대서양. 대서양 쪽.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라는 미국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커지니까 또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예, 예.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름이 아틀랜티가 아닙니까? 그렇죠. 대서양, 아틀란틱. 하고 퍼시픽. 태평양은 태평한대죠. 태평한대. 근데 지중해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 내해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중해 하면 그리스 로마를 빼놓고 생각할 수. 근데 없고. 그리스 로마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금 그리스 예, 또 예. 로마를 이태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지중해를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 하면 그 지중해고 예, 예. 로마 하면 지중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예. 활동 무대가 지중해 육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지 지중해가 한 덩어리로. 그렇습니다. 예, 바다를 움직였어요. 중심으로 그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중해를 잡은 어떤 집단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다 지발을 네. 하니까 지중해 제해권 쟁탈전이 유럽 역사의 한 중요한 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 이태리를 보고 그리스 로마를 구분을 하는데 예.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역사학자는 예, 아닙니다만은 예, 예. 그리스 로마가 연결되는 그런 제국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 로마가 서로 연결되죠. 네. 예. 이렇게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는 제패했다는 국가, 점에서. 뭐 네. 그런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문명이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그리스 로마가 지배를 하다가 로마가 서기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해버리니까 지중해의 제해권을 놓고 여러 세력이 다투게 되고 그렇죠. 특히 여기 7세기에 일어난 아랍 세력이 팽창하면서 이 유럽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스페인을 700년 동안 지배하는 과정에서 지중해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를 지금 지형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쭉 연결시켜 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아랍 아랍 세력이 들어오죠. 넘어오는 거죠. 예, 예. 그게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또 이 사람들이 배를 잘 모니까 바다로 진출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생긴 세력이 중세 4대 해양공화국 네, 네. 베니스, 피사, 제노바, 아말피가 이걸 막아내려고 하면서 지중해를 둘러싼 쟁패전이 벌어지고 또 이슬람권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말하면은 오스만 터키가 강력해지니까 그렇죠. 예. 이게 또 해군을 만들어 가지고 도전하니까 1570년대에 레판토 해전을 네. 치러 가지고 이 베니스 그다음에 스페인 연합 함대가 막아내는 거죠. 네. 막아내면서 티각태각하는 사이에 어느 새 주도권이 저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은 대서양 국가가 이제 대서양으로 국가가 뻗어가는 이제 예.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거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지중해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과연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지금 5세기에 지금 끝을 냈는데 그 이후에도 서로마 제국의 법치 이게 계속 몇백 년을 갔다는 얘기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그 지배자는 달라졌지만은 거기는 아직도 로마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로마는 그대로 이어졌다는 있죠. 거죠. 네. 그게 이제 법치고 지중해에 대한 제해권이죠. 네. 이게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슬람이 하면서 이제 세력 다툼이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제해권이 바뀌는 막 거죠. 서로 해적질을 하고 그걸 막고 하는 바람에 이게 평화의 바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지중해가. 예. 그러면서 아마 문명 발전에도 얘가 영향을 근데 줬다 또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이 없으면 또 문명은 그렇죠. 발전을 발전하지 안 않죠. 하는 예, 게 그건 예. 참 아이러니 같아요. 전쟁을 해야 예.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네. 또 교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 예. 십자군도 그렇죠. 그렇죠. 11세기, 12세기, 13세기 십자군이 또 이슬람 문명이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르네상스의 예.
자극제가 안 됐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이 교통이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은 전쟁을 안 해도 교류가 그렇죠.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예, 전쟁을 해야 교류가 있죠. 그때는 교류가 안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교류가 됐다. 예. 뭐 역사학자 또는 역사를 많이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전쟁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교류죠. 예. 파괴적 교류인데. 파괴적 희생은 많이 하지만 그런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출발한 게 제1일 9월 28일 날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내렸느냐 하면 로마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항구 로마의 외항에서 첫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오스티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물류를 거점이 오스티아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물류가 들어와 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먹고 그 강을 통해서 강으로 로마를 올라가는 거죠. 테베르 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글로 쭉 올라 그 하구가 언젠가 퇴적이 돼 가지고 막히기 시작하면서 오스티아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고 예. 자연적으로 묻히게 됩니다. 땅속으로. 그게 개발된 게 얼마 안 됐죠. 발굴된 게. 네, 발굴된 게.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좀 그걸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한 게 우리 한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항구가 아니었던가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마포에 돛담배가 왔다 갔다 들어왔죠. 했죠. 네. 예. 그게 이루어지면 참 서울도 아름다운 도시가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하구가 완전히 뚫려가지고 남북이 뭐 교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은 수해에서 바로 배를 가지고 배 타고 이제 어딘 들어올 갈 수가 수가 있는 있죠. 거죠. 서울까지 들어오고 옛날처럼 그렇게 네,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 네. 로마의 그런 외항역 로마의 인천 역할을 했던 게 오스티아. 그렇습니다. 오스티아라는 고도인데 이 고도는 나중에 이 하구에 위치해 가지고 이 모래가 막 쌓이는 바람에 어느덧 땅속에 묻혀버렸는데 최근에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제2의 폼페이처럼 돼서 첫날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이는 화산 때문에 묻혀 도시지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묻힌 도시예요. 예. 그래서 보존 상태가 더 좋죠. 폼페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파괴된 게 없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참 즐긴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밥 안 해 먹었던 것 같아. 집에서 가보면은 그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고 다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불리는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유적지는 뜻이죠. 유적지죠. 예. 유적지를 아주 오전에 한가하게 산책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로컬 가이드를 참 잘 만난 잘 것 같아. 만났어요. 그때 고고학을 고고학 고고학자 공부한 사람. 또인데 참 잘하대. 그래서 이 오스티아라는 외항 한때 번창했습니다. 여기 인구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자를 테베르 강으로 운반해가지고 100만 로마를 먹여 살린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런데 그 도시가 고스란히 이제 발굴되면서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뭡니까 화장실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외식했던 레스토랑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았던 네. 그때는 일종의 일종의 주상 복합 건물 예. 길쭉한 복합 건물도 그게 있어요. 5층이었습니까? 5층 4층인 같은. 4층인가 5층이었는데 그 당시는 제일 높은 데가 제일 쌌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요새는 완전히 다르네요. 요즘은 펜트하우스가 있으니까 펜트하우스 값인데 거기는 못 살수록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하여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거리를 쭉 걷다가 보면 아주 한가하게 조용하게 걸으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로마의 화장실 문화, 목욕탕 문화, 외식 문화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폼페이보다 훨씬 잘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칸이 없더라고. 그렇죠. 서로 앉아가지고 뭐 남녀 칸은 안 있었죠. 아니 근데 그 가이드 얘기로는 남녀가 없었다고. 구분이 없었다. 그럼 화장실 하면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아주 깨끗한. 로마 화장실은 물이 흐르고 아주 뭐 목욕탕 개념이고 사우나 개념이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신이 몸을 가장 청결하게 유지했던 민족이다. 그런 민족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그런 문명 사회였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몸을 그래서 목욕 문화가 발전했다. 근데 목욕탕이란 것 자체가 사교장 개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우리 지금 생각하는 목욕탕하고는 심지어 공중 화장실까지도 그죠? 네. 서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대요. 뭐, 네. 화장실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그냥 그대로 예. 남아. 그냥 지금 똑같아요. 레스토랑에 지금 뭐 커피 와인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장사할 수 있을 그대로 것 같아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주문하면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특히 이 서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생활, 로마 시민들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오스티아 유적지를 본 다음에 오후에는 타로 공원에 갔는데 그때 버스편으로 한 시간 로마에서 1시간 북쪽이죠. 예, 오스티아에서 한 1시간 갔습니다. 한 시간 갔습니다. 그건 토스카나 지방은 아니죠. 토스카나 가기 전이죠. 로마 진짜 지역입니다. 교외라고 볼 수 있는데 타로 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니키타 생팔레라는 아주 20세기의 뛰어난 여류 조각 화가죠. 화가. 그 사람 평생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게 타로라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카드. 예. 카드의 원조죠.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하던 걸 예. 가지고 그걸 테마로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거기서 그분은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조각 안에서. 근데 목표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을 힐링을 시키는 게 목표다. 힐링 시키는. 예. 근데 어떻게 느꼈습니까? 가서? 힐링 시키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죠. 다 미소를 지으면서 웃기도 하고 저쪽 뭡니까 디즈니랜드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기발한 조각품, 건물, 시설이 있고 그 실내 장식도 대단하고 들어가 보면은 하여튼 이 세상이 아니고 어떤 초현실적인 세상에 와 있는데 환상적이죠. 이게 천진난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로 그렇죠.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식이죠. 수학 초등학교 때 마구잡이로 막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공원에. 이게 저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 구엘 그 가우디가 한 거 거기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예. 굉장히 성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불우한 하여튼 어린이집을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예. 근데 남편을 틴켈리라는 조각가를 만났는데 남편을 남편이 좋은 분을 만났네.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상상과 영감 아, 또는 자기 뭔가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다음부터 그걸 나타내는 거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다고 용기를 굉장히 줬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조각가입니다. 그 남편도. 이 타로 공원은 이 산비탈에 만들어졌는데 한 바퀴 돌려면 한낮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굉장히 건물 하나하나마다 즐겁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의 또 괴상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으시시하기도 한 그 카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타로 카드에서 뭐 그- 킹도 있고 퀸도 있고 그렇죠. 뭐 점쟁이도 있고 뭐 바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관도 있고 심판관도 있고 사형 집행장도 있고 그런 걸 형상화시킨 건데 조각으로 했는데 참 환상적인 것 같아요. 또 색깔이 얼마나 예.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색깔도 화려하고 어쨌든 그것을 즐겼습니다. 오전에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게 뭐 미래지향적인 그죠? 그렇죠. 20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거니까 하는 여행이란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본 여행은. 다음에 저녁은 포르토 산토 스테파노라는 조용한 지중해 항구에서 묵었습니다. 네, 이걸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한번 여행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아, 예. 로마가 그리스가 이렇게 지배했던 지역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워낙 길어요. 예. 지금도 나라가 많죠. 지금 아시아 국가들도 뭐 시리아, 그렇죠. 레바논, 또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집트, 리비아 이렇게 모로코까지 연결이 돼요. 지중해 연안 나라가 아마 20개 나라 넘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그다음에 그대로 문명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기후도 가장 좋고 그래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로 공원에서 피사까지 가는 데는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네, 쉬어가는 그런데, 대로. 네, 쉬어가는 데를 간 거죠. 예, 포르토 산토 스테파노입니다. 포르토는 항구란 뜻이고 산토는 세인트 스테파노 승인 네. 항구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와인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가 토스카나 지역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토스카나 지방. 네, 토스카나 토스카나는 뭐 이탈리아 북부로 봐야죠. 이탈리 중북부죠. 중북부인데 네.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와인도 유명하고 올리브 뭐 좋고 와인 여러 좋고요. 하고 문명이 굉장히 뭐 피렌체, 예, 피렌체 있고 피사, 루카 있고, 이게 다 네. 토스카나 지방이에요. 근데 이 와인 구경도 좋았지만 건물 구경이 더 예,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와인 지나가면서 와이너리를 한번 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산품이니까 예, 예. 우리 뭐 기호품 아닙니까? 그 뭐 술을 먹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농부들이 왜 이걸 몇천 년을 사람이 살면서 계속 그 와인을 만들었냐 하는 그것을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컨택트들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렌조 피아노라는 예. 건축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뽕피도 센터를 네. 설계한 네. 렌조 피아노. 예, 그 지금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KT 빌딩. 광화문에 있는 KT 네, KT 빌딩 설계한 설계한 사람.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 온하고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와인에 만드는 과정을 예. 건축가가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아, 예.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 와인을 공정을 수평으로 공정, 만들었는데 이번엔 수직으로 예, 만들어가지고 수직으로. 해서 수직으로 공정이 바뀌니까 건물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포도를 옥상에 모아가지고 밑으로 네, 내려보내는 내려보내는 거죠. 아주 다른 와이너리에서는 볼 수 없는 볼수 없는. 그런 걸 봤습니다. 또 건물이 아주 뭡니까? 심플하죠. 심플하는데 그걸 뭐 미니멀리즘이라 그럽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렇게 아주 재밌는 건물을 봤습니다. 와인 테스팅도 좋았지만 그 건물 구경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산 지미냐노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산 지미냐노로 갔습니다. 고도입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아, 예. 예. 거기가 이제 마천루의 시작이 거기라고 이제 마천루 하면 네. 저 맨하탄을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맨하탄을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에 옛날에 뭐 70개, 뭐 한 80개 정도의 타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이나 옛날에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높은 빌딩 짓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높은 빌딩 올리는 걸. 참 하는데 그것도 스카이스크래퍼의 저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런 큰 건물 지으면 망한다. 하고 뭐 대공황이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